나는 밤에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천장에서 물이 하나둘씩 뚝뚝 떨어져 고나게 자던 잠에서 깨었죠.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 천장 한 구석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근무 중에는 전화를 안 받는 일이 흔했거든요. 집에 누수가 났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 일어날 만도 한 일이지요. 날이 밝자마자 관리실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실에 계신 기사님이 와서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이건 바로 윗집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설비집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윗집 욕실 바닥과 안방 배관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이쿠나, 이제 어떡하지? 윗집도 윗집이지만 물이 새는 이곳에서 당장 잘 수가 없으니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도대체 어디 가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척들은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아왔고 친한 친구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집에라도 가 있으면 될 텐데 아들의 상황도 좋지 않아서 내가 함께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살았을 땐 그렇게 아둥바둥 지내며 다툼도 많았는데 이렇게 아쉬운 일이 생기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얼굴이 남편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나 일주일 동안 어디서 자야 될까 하고 물었더니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윗집에서 누수공사를 잘해준다고 하니 이참에 호텔에서 지내봐요. 엄마가 TV 보면서 항상 호텔에서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가까운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을 간다고 자랑할 때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제가 알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걱정했던 마음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호텔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나? 이런 일은 이래서 걱정, 저런 일은 저래서 걱정. 저는 한평생을 걱정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지요. 나는 왜 남들처럼 마음 편하게 웃을 일이 없을까? 왜 난 항상 걱정만 하며 살까? 내 마음의 불안들이 쌓여오면서 팔자주름은 더 깊게 패이고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누수가 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내 나이 70이 되도록 호텔 구경 한번 못했는데 이참에 호텔에서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보태주려고 꼬박꼬박 모아둔 노령연금 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이 샜지만 공사 후에는 나름 새집처럼 변신할 것이고 나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바다가 보이는 저렴한 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호텔에서 한번 자보고 싶구나. 바다 풍경이 보이는 곳으로 저렴한 호텔 하나 예약해다오. 아들은 내심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누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걸 알아요. 하지만 수리하고 난 뒤 도배까지 새로 하면 아마 새 집에 이사 온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도 참 우리는 이웃복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홀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충 싼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니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좁은 집안에 쓸데없는 짐을 켜켜이 쌓아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예약해둔 목적지를 향해 기차역으로 가니 벌써부터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까? 난 왜 지금까지 찌들려 살았을까?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내 마음은 벌써 기차칸 안에 다다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이처럼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70평생에 처음 떠나는 나홀로 여행.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시댁일 때문에 늘 함께 다녔었지요. 그 시절에는 기차를 타도 즐겁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숙제를 하러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 혼자입니다. 이 느낌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넓었구나. 한참을 달린 뒤에야 목적지 호텔에 다다랐습니다. 호텔 밖 풍경이 궁금해서 서둘러 방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천국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보니 마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나 이런 멋진 곳이 있다니. 난 너무 흥분해서 혼자서 방 안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봤다면 아마 정신이 나간 여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호텔 냉장고 안의 생수를 한 번 마시고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빨리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난 밖으로 나가서 호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닷가니까 모두가 횟집이었습니다. 정말 보물섬에 온 것 같았습니다. 난 회를 제일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왔다 갔다 횟집 주변을 돌아보며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집으로 발걸음을 청했습니다. 주인장의 인상도 좋았고 옆에 손님들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내가 맛집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회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이내 식사가 나왔고 나는 며칠을 굶은 것처럼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아, 이 기분 뭐지? 내 돈 내고 먹는 식사지만 나를 위해 누군가가 정성스레 차려줬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식당을 나서면서 주인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더니 다음엔 친구들과 꼭 함께 오세요. 서비스 더 잘 해드릴 테니 하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면서 총총 문을 나섰습니다. 호텔 방 안으로 들어오니 공기가 참 훈훈했습니다. 누수가 났던 내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여기는 어딜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누수가 없었더라면 난 이곳을 영원히 오지 못했을까? 그냥 하루 여행이라도 충분히 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늘 불안에 떨고 쫓기는 듯 살아온 것일까? 내 맘에 온갖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나는 곧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낯선 곳에서 혼자 맞이하는 아침이 참 고요했습니다. 주변에 소음도 없고 그냥 다른 세계로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난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단한 뷔페식이었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평소에 못 먹어보던 메뉴들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크로와상, 늘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만 먹었었는데 그런 메뉴들 빼고 내 눈에 신기한 것들만 다 먹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것들 못 먹어본 내가 좀 촌스럽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도 맛있게 먹었으니 본격적인 바다 산책을 가고 싶었습니다. 난 호텔 밖을 나와서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이 그저 좋았습니다. 내가 그 태양을 혼자 차지한 것 같았습니다. 망망대해를 보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남편 사업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동안 내 마음은 참 지쳐 있었습니다. 30대에 결혼해서 70이 되었으니 40년 인생이 지나간 것인데 그냥 4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1시간 정도 걷다 보니 해변가 끝부분까지 다다랐습니다. 커피 냄새가 진동하길래 그냥 들어섰더니 여기는 또 다른 천국의 한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난 영화의 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젊을 때 듣던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노래를 음미했습니다. 그냥 노래 한 곡이 나를 20대 시절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달달한 카페라테를 시켰더니 마음도 더 달달해졌습니다. 이곳으로 여행을 잡아준 아들이 고마워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엄마 오늘 이런 곳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구나. 문자를 보내고 난 뒤 나는 커피잔을 손에 감싼 채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며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답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조심스레 화면을 켜보니 아들의 메시지가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더 기뻐요. 엄마가 평생 우리만 챙기고 집 걱정하고 돈 아낀다고 자기한테는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늘 마음이 걸렸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풍경 보면서 웃는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엄마 누수는 다시 고치면 돼요. 집은 고칠 수 있지만 엄마의 시간은 다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정말로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카페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걸 숨기려고 마치 커피 향을 더 깊게 들이마시는 척하며 아들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가슴속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마치 오래전부터 굳어있던 내 마음의 매듭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 덕분에 엄마 오늘 많이 울고 많이 웃는다. 이제 엄마도 나를 위해 좀 살아보려고 한다. 너 같은 아들 둔 건 정말 큰 복이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왜 이리 눈부신지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집은 고치면 된다. 하지만 나의 남은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사실이 선명하게 마음을 채우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입안에서 마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난 호텔로 돌아와서 잠시 쉬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쉬다 보니 낮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그날따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내 꿈에 나타나서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행 온 걸 하늘에서 보고 있었나? 아무튼 처음 느껴본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메모지에 내 느낌을 적어보았습니다.
난 이제 어제의 내가 아니다. 걱정하면서 매일의 시간을 죽이고 싶지 않다. 지나간 일에 애쓰지 않는다. 앞으로의 일도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한 번도 글이란 걸 써보지 않은 내가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내 맘속에서 품고 있었다니 내 스스로가 기특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윗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윗집입니다. 저희 집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 힘드셨죠? 공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쉬다 오세요. 이 말을 들으니 그냥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내 집이 누수가 난 건 어떻게라도 고치면 되는데 마음속 누수는 정말 고치기 어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의 누수는 내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하는데 주인장인 내가 보수할 의지가 없으면 절대 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밤도 아주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더 마음이 가뿐하고 몸도 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의 두 번째 식사도 참 즐거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아침밥을 먹는 다른 가족들, 젊은 연인들이 모두 내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혼자 식사했지만 전혀 외롭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방에서 지냈지만 매일매일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기차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걱정보다는 긍정, 두려움보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일주일 이렇게 지냈다고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윗집에 감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매일매일을 숙제처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일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기차는 목적지에 다다랐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의 집을 상상해 봤습니다. 드디어 내 집 앞.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물샌 흔적은 어느새 사라졌고 다른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 덕분에 엄마가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가졌구나. 정말 고맙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별말을 다 해. 그냥 며칠 쉬다 오라고 한 건데 엄마가 좋았다면 그걸로 됐지. 그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커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 지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엄마 정말 좋았다. 여행이라는 게 단지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른 자리로 옮겨놓는 거란 걸 이번에 알았어.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서도 자주 다녀와.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 편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퍼져 올랐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안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듯 맑고 새로운 공기가 가득했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나의 일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의 내일에도 작은 용기가 스며들기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